지난 시간에 이어서 9번 문제부터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펜 들고 9번부터 가봅시다. 자, 내려놓고 9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치니까, 치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맞지? 자, 9번 문제. 오케이. 자, 9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단 가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의 가치래요. 자, 그럼 우선 가가 무엇이고 나가 무엇인지부터 찾는 게 우선순위겠다, 맞지? 자, 각국은 과거 가를 채택하였으나 국가 원수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었대. 독자의 우려가 있었대.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 나를 채택했대. 자, 국가 원수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가는 무슨 제? 대통령제. 그렇지. 가는 대통령제가 될 거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뭐가 돼? 그렇지, 의원내각제가 돼. 의원내각제. 자, 그렇게 해서 헌법 개정을 했고 의원내각제로 바뀌었어. 의원내각제로 바뀐 상태에서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전체 200석 중 과반을 확보한 곳이 있니 없니? 과반 확보한 당이 없습니다. 과반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단독내각이야? 열린내각이야? 열린내각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 열린내각이야.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1번 선지부터 바로 가보자. 선거 결과 다수당의 행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열린내각이라니까. 단독내각에서 단독내각에서는 다수당 횡포가 나타날 수 있어도 열린내각에서는 불가능. 자, 2번 선거 실시 후 여소해야 돼요. 의원내각제인데 그럼 2번도 아니지. 자, 3번 선거 실시 후 각국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되겠지. 왜? 이게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니까. 정답 3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4번 가는 입법과 행정부의 권력이 분립이야 융합이야? 분립이죠. 융합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5번. 나의 입법부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다. 불신임할 수 없다라는 선지야. 근데 봐봐.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내각 불신임과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각 총사퇴하고 의회 해산시켜. 그거 가능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0번 문제. 자,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분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 해보겠어 보시오. 자, 국민의 법률에 따른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치는, 자, 내가 가나다를 나눠서 볼게요. 가나다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에 따른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뭐야? 보충성의 원칙이 아니었니? 뭐니, 이거? 적어볼래요? 가는 뭔가 보충성의 원칙 같은데? 그럼 내가 물어보자. 보충성의 원칙을 요건으로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무엇이었지? 그렇지, 헌법소원이었어. 헌법소원. 그냥 헌법소원이야? 그냥 헌법소원? 보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소. 자, 그다음 나와보자. 법원에 신청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후. 기각됐네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기각을 정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어. 맞지? 다 보자. 법원이 제기했네? 그럼 법원이라는 거 동시에 너네 알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근데 오른쪽 재판에 전제해야 된다. 적어볼래? 재판에 무슨 성?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 그럼 그거 깔고 기억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가에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헌재 마지막 부분 할 때 4주차 마지막 강의에서 헌재 파트 했잖아. 우리가 헌재 보충 자료 보면서 13번 필기에다 내가 심판 정족수라는 거 필기했었는데 기억나니? 대체적으로는 7인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특정 재판, 특정 권한이 재판, 심판이라고 하죠. 보통은. 특정 심판에 한해서는 6인 이상이라는 게 위헌의견 6인 이상만 돼도 이게 인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 그 인용 결정에 해당되는 게 뭐였죠? 혹시 기억나니?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것들.
기본적으로 5가지에서 1가지 빼야 됐는데 기억합니까? 그렇지. 권한쟁의 심판은 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나머지 4개. 됐다. 그럼 보자. 그러면은 헌법 소원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내용이 되죠.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이 인용을 결정할 수 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보자. 나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 오케이.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돼.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맞지? 법은 사회규범이기 때문에 니은 X죠. D급 보도록 합시다. 기업. 법원에 신청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야. 국민이 제청을 신청한 거야. 자, 이게 없어도 해당 법원은 달에 제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할 수 있지.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고요. 이걸 보도록 하죠. A는 국민 A죠. A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 B는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사람. 소송 중에 그 법률이 잘못됐다라고 여겼을 경우에 할 수 있죠.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6월 평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고르시오. 단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대학 최종 현상이다. 야, 근데 이쯤 되면 질리지 않니, 잠깐? 맞지?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너네가 여기서 파악해야 될 건 A가 뭐고 B가 뭔지만 파악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A랑 B만 파악해 봅시다. 자, A.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법률안 제출권이 보장된다면 이거는 무슨 요소였어? 의원내각제적 요소. 그 다음에 B 봐봐요. 자, 제53조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가 아니라 환부지.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제죠. 무슨 법률안 거부권이잖아. 비대통령제. 이거 두고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의회 의원은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의 강요 겸직이 가능합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A를 B로 고칠게요. A를 B로 고치고 1번 틀린 거고 2번 보자. 자, B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상권을 가져? 대통령제에서 의회 해상권 아니지?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해상권을 가지죠. 그러면은 B가 아니라 A로 고쳐야 되고요. 3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 행정부의 일원성을 띠는 것은 B의 요소에 해당된다. 그렇지, 대통령의 요소니까 3번이고요. 4번. 제67조 제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나에 들어가겠죠. 왜?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나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야, 해임 건의는 나의 요소야, 가의 요소야? 가의 요소지.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2번. 자, 우리나라 국가기관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절도죄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자, 절도죄란 건 형법의 판결을 받아야 돼. 죄의 여부 그리고 형량 뭐 이런 거를 판단 지어야 되기 때문이지. 절도죄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검사가 공소 제기하죠.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갑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는 뭐라고? 1심 판결을 불복하는 거지. 그래서 항소법원이 A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뭐야? 자, 민형사 사건에서, 민형사 소송에서 중한 사건의 경우 2심은 고법에서 열립니다. 맞지? 근데 경한 사건의 경우에서는 1심에서 지방법원 단독부나 지원에서 했을 경우 2심에서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 가능하죠? 합의부 그럼 A는 둘 중 하나겠네요. 맞아. 그 다음에 계속 가볼까? 근데 상고를 했대요. 상고심 계속 중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B가 기각을 했대. 상고까지 했어. 3심까지 올라갔네? 그러면 대법원이에요. 3심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각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하는 거야? 헌재에 가야 되겠지? 헌재에 가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럼 보자.
A가 지방법원 합의부를 하면 B는 고등법원이다. 3심 재판은 무조건 어디서 한다고? 대법원에서 한다고 했지. 해난다고 틀린 거야. 맞죠? 그러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여기다 뭐라고 쳐야 돼? 한번 고쳐봅시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럼 1번에 우리가 고등법원을 갔다가 대법원을 고쳐야 되겠지? 고등법원을 갔다가 대법원을 고치면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2번. B는 국회의원. 자,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권을 가진다. 2번 되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비의장,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에 3인에 임명한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임명을 갖다가 지명으로 바꿀게요. 3명을 딱 지명시킬 수는 있죠. 임명을 지명으로 바꾸면 됩니다. 4번. 대법원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얘들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주체는 누구야? 국민이야. 알겠지? 법원이 되려면 그거 우리가 뭐라고 고쳐야 돼요?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으로 고쳐야 됩니다. 위헌법률심판으로. 마지막 5번.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법관, 그러니까 일반 법관이죠? 일반 법관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얘들아,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걸 왜 해? 기본적으로 탄핵소추권 가지는 데는 어디야? 탄핵소추권은 국회야. 근데 일반 법관에는 할 수 있어? 없어. 왜? 사법관의 독립을 위해서야. 맞지? 그러면 5번 이거 될 수 있어? 없어. 아예 X 처리해주면 돼요. 알겠지? 자, 다음 13번 문제 갑시다. 13번 문제까지 풀고 또 지우자. 13번 여기다 쓸게 그냥.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국회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밑주신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국무총리 후보자 땡땡땡의 임명동량 가결. 임명동량의 의결한 거네. 의결. 그 두 번째, 땡땡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세 번째,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땡땡법 개정안 재의결. 각각 보자. 1번. 고위공직자 임명동의 관한 내용이죠. 그럼 감사원장 임명 시에도 실시해야 되죠. 1번으로 가면 되고. 2번. 니에는 입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부 견제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너네는 그 2번을 국정조사를 갖다가 뭘로 바꿀래요? 그렇지. 오른쪽에는 저거 국정감사다 이거는. 국정감사야. 알겠지? 자, 그 다음 3번.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디귿 제의 요구할 수 있습니까? 헌법 개정안이 아니라 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땡땡법 개정안은 개정안 재의결 이후 국민투표로 확정된다고? 자, 이렇게 고쳐볼게. 4번에 우선 리을 이유 돼 있지. 리을 이유. 이걸 아예 지워. 리을 이유를 아예 지우고 앞에 있는 땡땡 세모법 있죠. 이거 지우고 헌법에 다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맞지? 국민투표 이후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그렇지 공포를 딱 하는 거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요. 내가 약간 당황한 이유가 아까 말했는데 지금 저까지 뛴 거야. 깜짝 놀랐어요. 5번 문제 볼게. 자, 니에는 리을과 달리 국회 입법권한에 해당된다? 둘 다 입법권한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리을이 입법권한이야. 맞지? 그럼 너네 이거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그러면 13번 문제도 네,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좀 지울게요. 14번 문제. 얼마 썼다고? 벌써 더러워지냐? 10판이? 14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각국과 얼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단 각국과 얼국은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A 학생, 뉴스를 보니 각국에서 의회의원 선거 결과 땡땡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땡땡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어. A, 그러면 각국은 자연스럽게 의원내각제가 되겠네. 맞지? 그 다음 을국 보자. 을국. 자, 그러면은 저 서로 다른이래요. 다른. 여기서도 알 수 있어. 근데 좀 더 봐봐. 국민의 선거로 행정부 수반 선출. 각국에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
행정부 수반의 선출에 따라 나누어서 보고 있다, 맞지? 그럼 을은 뭐가 돼? 잘 그렇게 대통령제가 돼. 자, 근데 너네 여기서 붙일 거야? 붙여도 돼. 다만 좀 더 볼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땡땡당 여기서 가반에서 찾았다 했기 때문에 단독내각이라는 것 정도까지도 좀 더 디테일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잘 보이니? 잘 보여? 자, 그럼 가보자. 1번. 내각 부신인권 쓸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선지부터랑 같이 맞게끔 고쳐볼게요. 을국의 내각은 법률안을 제출 아니고 제출 지우고 거부로 고칩니다. 제출 지우고 거부. 자, 그 다음 3번. 각국과 달리 을국의 행정부 수반하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돼 있지. 각국과 을국의 자리를 뒤바꿔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4번도 그래. 을국과 달리 각국의 행정부 수반은 인기가 보장된다. 을국과 각국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행정부 수반은 모두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는데, 자, 각국, 을국 이렇게 있지, 맞지? 을국 동그라미, 각국은 X 이렇게 처리하면은 맞는 선지로서 됩니다. 알겠죠? 잠시만요. 잠시만 있어요. 이거 좀 차고. 이거 너무 오랜만에 차니까 좀 힘든데. 오랜만에 차니까 되게 힘들다, 이거. 됐다. 80bp입니다. 80bp. 자, 자. 됐습니다. 이거 좀 확인하고 한다고?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서졌다. 똑소리 들었지? 이러면 이제 부서진 거야. 부서졌어요. 이용 가셨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기관 A에서 D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야. 자, A는, 잠깐 우리가 우선 A, B, C, D를 다 찾아다니셔야 되겠네요. 맞죠? 자, 가봅시다. A는 B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땡땡구 정상과의 회담을 준비하였다. 중요한. C에서 심의 자, 심이라는 거에서 먼저 가보자. 너네가 이거 A랑 B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C 먼저 가봐. 심의를 했대요. 라고 해서 국무회의 바로 가지 말고 국무회의 또는 국회인지 가봐. 근데 부서라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부서를 하죠. 보통 장관들이나 될 것 같아요. D의 의장은 야당이 가죠. 그럼 D는 뭐겠어? 국회겠네요. 맞아. 야, 근데 C의 부의장이 뭐래? C의 부의장. 국무총리죠. 그럼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이죠. 대통령장. BP. 85, 86, 87, 88. 87. 그런 거 안 와. 왜? 등산 가다 보면 요런 거 차고 이제 등산 가면 막 BPM 뜨잖아. BPM 뜨면 내가 이렇게 빨리 뛴단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89.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국회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B.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가져? C. 국무회의는 최고심의기관, 행정부 최고심의기관? 대통령. N.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 조약 체결, 얘가 조약 체결권? 자, 3번 선지는 A랑 D를 바꿔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4번 가볼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소장을 임명하죠. 그 다음에 국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16번 문제. 사실상 이게 15번 문제를 끝으로 해서 작년도 전체 기출은 다 봤어요. 쌤이 기출 좀 뺀 것도 있어. 3월 교육청과 뺐어, 사실은. 왜냐면은, 사실 뭐 3월 교육청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문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게 풀기 좀 그렇다 싶어서 3월 교육청 문제를 뺐고, 2019학년도 수능 문제를 가져봤습니다. 정법을 웬만해서 사실 내신 한번 하고는 진짜 정법의 메리트에 빠진 그런 친구들은 수능까지 밀고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전국에 26,000명.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랑 1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역시 무슨 문제? 상황 제시 문제야. 너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와리가리 풀어야 되는데 다만 맨 밑에 봐봐. 행정호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각국도 노, 을국도 노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그거만 포인트 찾고 가면 돼.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 가가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경우에 말해 yes or no, sorry. 자, 각국은 예라고 했어. 그러면 갑은 무슨 의원 내각제가 되겠지. 그럼 을국이 뭐가 돼? 자연스럽게 대통령제가 되겠죠.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각국에서는 연립 내각 구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안데 선생님 되지요. 왜요? 과반 차지 못했다면서요. 가능합니다. 니은 보자. 가가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라는 물음에 또 이게 말해 yes or no. 의원 내각제죠? 그러면은 똑같이 또 대통령제가 되겠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을국에서는 의회 내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 을국에서 의회 해산이 딴 거 다 필요 없어. 을국에서 의회 해산 가능해? 불가능해. 맞지? 디귿 가보도록 하죠. 역시나 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야, 법률안 제출권 누가 가져? 의원의 가치가 가져. 그러면 나머지도 대통령이네. 그렇다면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의원 내각제는 O, 대통령제는 NO 할 그런 답이죠. 디귿되고요. 이를 보자. 을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가에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야, 법률안 거부권, 을국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상황이 다 똑같네. 갑은 의원에 맞지? 나는 을은 대통령제야. 맞지? 이런 상황에서 가에 국가원수랑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가 들어가 버리면 얘는 예스야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으로 가면 돼요. 2번으로 가면 돼요. 약간 좀 표시가 나쁘지 않은데. 안 그래? 좀 화사하게. 1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작년에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수능 완성 들고 올까 하다가도 수능 특강. 참고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2월 2일이거든, 오늘이. 2월 2일인데 봄 날씨 같아요. 바깥을 보면 그냥 보는 거야. 봐봐. 이렇게 하나잖아. 그냥 바깥만 보면은 굉장히 좀 봄 날씨 같아. 근데 추워요. 아직은 2월이잖아. 그래도 올해는 여러분들 3월달에 바로 개학을 해서 다행인데 3월 마지막 주에 교육청 시험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그래도 이제 나름 서울시에서는 그 코로나가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자, 17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면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각국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이니 아니 전형적인 정부 형태래. 그러면 갑은 너네 의원 내각제라고 쓸 수 있겠니? 잘했어요. 근데 을국은 어디 나와요? 을국 없어. 밑에 거시며 아니면 겉이며 거시며가 아니라. 자, 그런 상황에서 17대랑 18대를 비교를 해야 되겠네. 300석이에요, 전체. 17대 봐봐요. 과반 차지한 당이 있으니까 없어요. 그럼 17대면은 열린내각 되겠네. 근데 18대 볼래요. 18대 볼래요? 과반 있어, 없어? 있죠. 155석 있죠. 자, 그럼 과반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단독 내각이 되겠지. 그럼 그거 참고해서 기억부터 가보자. 자, 각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인력 보장된다. 기본적으로 각국에서 이게 행정부 수반의 인기가 보장되는 건 대통령제라고 했죠. 그러면은 보장되지 않는다. 여러분 보장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알겠지? 자, 니은 보자. 각국의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은 각각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국민의 각각 둘 다? 아니, 의회 의원들만. 그래서 니은도 X.
지금 17대 의회에서는 최소 3개의 정당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었다. 사실 이거랑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딱 특정 어느 기준으로 딱 잡는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대부분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할 경우에는 최소 3개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요? 봐봐. 85석, 63석, 60석. C당이 지금 60석이죠, 맞지? C당이 60석이야. 전체 300석이야. 60석이야. 얼마 나와, 너네? 이거? 3으로 나면 100분의 20% 나와, 맞지? 위에 거는 20 얼마밖에, 한 2 나오려나? 22도 안 나올 것 같은, 21. 위에 게 21이네. 물론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A당이 좀 그나마 많아 보이는 수치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밑에 비율들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21, 20%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또 55 같은 경우는 10 몇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최소 내가 보기에는 A당, B당, C당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내각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리을 원칙적으로 18대 의회의 행정부 강연의 A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다수당이니까요. 단독 내각에서 다수당이니까요. 그래서 디귿, 리을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1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전체 200석의 문제네요. 200석. 자, 18번 문제는 18번이네요. 자, 요거는 두 상황을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각국에서의 가의 상황이 어떤지 그거 잡아야 돼. 우선 갑과 을은 가가, 갑은 대통령제, 을은 의원등학대라는 전제 하에서 대통령제에서 가 상황은 어떤 식이에요? 지금 가는 어때? 일당 의석수가 갑국은 많아요. 갑국은 많아요. 을국은 적어요. 가라는 상황에서 갑국은 많아요. 을국은 적어요. 나의 상황 볼게요. 갑국은 적어요. 을국은 많아요. 얘는 많아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맞니? 그 상황에서 봐봐. 갑국 행정부는 법령 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제니까 갖지 않겠지. 이은 일국 의회 의원은 내각 강령을 경직할 수 있어요. 알겠지? 할 수 없는 건 거의 을국 지우고 갑국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갑국은 나시기보다 다시기 행정부 수반의 범죄랑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가시기보다 나시기의 법률랑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더 높겠지. 왜? 여당과 야당. 의회 제1당이 야당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을국은 나시기보다 가시기의 연립정부, 연립내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 기억 디귿되어 있는데요. 리을로 고치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넘겨. 19번, 20번, 21번 남았습니다. 세 번째 빨리 풀이하고 우리 맞춰보죠. 지금 몇 분이니? 시간 좀 많이 남았네요. 자, 19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형적인 정보 형태 A, B와 견제수단 기억리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단 A와 B는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랍니다. 봅시다. 자,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라는 물음에 A는 no, B는 yes 하고 있습니다. 그럼 A는 의원내각제, B는 대통령제겠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기업과 니은 비교합시다. 자, A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엄격히 분리가 아니라 융합되어 있어요. 내가 그 수업 중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 기억나지? 우리 쌤이 그 얘기했잖아. 권력 융합 대 권력 분리. 이건 묻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설명 좀 해줄게요. 권력 분리. 자, 우리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너네가 이거부터 기억해줘야 돼. 우리 그 정법 첫 시간 아니고 두 번째 시간이었거든. 사회계약서 배울 때 이권 분립론 기억나니? 이권 분립해가지고 입법권 우위론 얘기했던 사람. 이 사람 누구였어? 로크였어. 맞지? 로크였지. 이 로크랑 대비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몽테스키예요. 몽테스키.
이 사람은 계몽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은 3번 분류를 얘기하거든. 몽테스키에. 그래서 몽테스키가 누구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지우고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는 엄격히 분리가 아니라 1번 선지는 엄격히 분리를 지우고 융합으로 바꾸면 되겠죠? 권력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맞지? 2번 선지 보도록 하죠. 자,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에 비해 다수당의 행보 견제 용이합니까? 범죄랑 거부권 써버리면 되잖아요. 맞지? 견제하기 쉽죠, 오히려 대통령제가? 그럼 정답 2번이에요. 의원 내각제 왜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의회 해상권을 쓸 수 있어요. 의회 해상권이요! 쓸 수 있잖아요. 얘들아, 얘기했잖아. 내가 내각 총사 때 결의권하고 의원내 쓸 수 있다고. 결국 자기들이 무너져야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측면 봐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B와 달리 A에서는 의회 의원이 강렬히 겸직할 수 없다. B랑 A랑 B를 바꾸면 되겠죠. B랑 A구나. B랑 A를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4번 선지 보도록 하죠. 자, A와 달리 B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다? B에서 사법권의 독립? 이건 둘 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안 되는데 이거 걸렸지. 자, 5번 선지 가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떠올려줘야 돼. 권력 융합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권력 융합을 나타내는 게 입법부랑 행정부 사이의 권력 융합인 거야. 사법부가 잘 끼어들진 않아. 알겠죠? 자, 5번 가보도록 하죠. 자, A의 기억이 뭔데? 입법부가 행정부 찌르는 거네. 자, 그러면 탄핵소추권이 아니라 뭐야? 내각부 신임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거기에 기억에 너네는 내각부 신임권으로 고치셔야 되겠고요. 내각부 신임권.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입법부 찌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로 바꿀래? 법률안 거부권. B의 니은이니까 이거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20번과 21번 문제입니다. 두 문제 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도록 하죠. 20번이야. 자, 다음 자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단 A와 B는 각각 대통령제나 의원행각제 중 하나랍니다. 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한가라는 문제의 첫 포인트 잡고 가야 돼. 그럼 A는 뭐야? 대통령제겠지. 자, 그럼 B는 자연스럽게 의원행각제겠죠. 그것만 파악해도 풀 수 있습니다. 자, A.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 가집니다. 자,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행정부 강력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에 비해 연립정부는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나지 3번 틀렸네요. 나머지 둘 다 맞는 내용 되겠지? 21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야. 자, 기역, 니은, 디귿 단계가 있는데 기역. 제출, 법률안 제출한 거야. 제정안이나 개정안, 즉 발의안, 의안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의안이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나 정부 또는 상임위원회, 굳이 상임 아니라도 위원회 가능하죠. 위원회 발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니은. 상임위원회가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이 법률안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확인하는 거야. 이 법률안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폐기시킬 수 있고. 괜찮아? 그러면은 법률안의 체계나 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 되겠지?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겠죠? 괜찮네. 그럼 이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거라고 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가당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없습니다. 가에서 부결되면 끝인 거야? 없어지는 거야? 잠깐만. 국회의 회의 공개 원칙 4가지 떠올려봐. 다수결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시험이 잘 나와, 내신에서. 자,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안이 의결된다. 이게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지, 맞지? 만약에 환부나 제의여부가 왔어요. 그럼 이거 재의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시켰습니다. 제적의원 우선 과반 출석하셔야 되고요.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법률안이 다시 대통령한테 가. 근데 대통령이 나 이거 싫어. 나 죽어도 싫어. 라고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1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특히 이 파트를 문제를 더 많이 갖고 온 이유가 이 파트가 외울 것도 많고 외운 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기출 몇 번만 다루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런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게 뒤에 가면은 선거 통계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그때는 도표가 좀 나오지만 도표도 도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표 보고 해석만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너네 더하기 할 수 있니?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일단 선거 통계는 비문학처럼 지문이 좀 길긴 길어. 그리고 나서 뒤에 상속분 문제 사실 그건 좀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불법행위 여기서 민법에서 나올 건데 특수불법행위는 역시 이론 문제야. 그래서 그거는 이론만 딱 너네가 법적 사고력만 딱 키워놓고 딱 보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국가기관 정부영재 파트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5주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